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폴크로그먼의 경제학 교과서를 그 누구보다 쉽고 재밌게 씹어먹어보는 시간이죠.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 활기차게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, 바로 전설적인 기업 제너럴 모터스, GM 사례입니다. 거시경제학의 관점에서 한 기업의 생존과 몰락,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이 거대한 경제 흐름이랑 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. 준비되셨죠? 바로 들어가 봅니다. 자, 화면에 있는 이 문장 한번 보시죠. 1953년에 당시 GM 최고 경영자가 했던 말인데요. 미국을 위해 좋은 것은 GM을 위해서도 좋고 GM을 위해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. 차이는 없다. 와, 진짜 엄청난 자신감 아니에요? 사실 옛날에는 이 말이 진짜였습니다. GM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불렸거든요. 미국에서 고용도 제일 많이 했고요. 회사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시 GM은 그야말로 미국 경제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.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원한 1등은 없잖아요.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GM도 거대한 벽 두 개에 쾅 부딪히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입니다.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면서 미국 시장 지배력이 예전 같지 않아진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. 바로 막대한 유산 비용입니다. 이미 은퇴한 근로자들한테 연금이랑 의료 혜택을 계속 줘야 하는데 이 과거 계약들 때문에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철옹성 같던 회사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마침내 2008년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. 30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. GM이 2008년 한 해에만 이 300억 달러 이상을 날려버립니다. 회사가 그냥 피를 철철 흘리는 수준이었어요. 빚 못 갚아서 부도나는 건 당연하고 아예 사업 다 접고 청산 절차 밟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벼랑 끝 위기였습니다. 회사가 당장 공중분해될 판이니까 GM 경영진이 어떻게 했겠어요. 연방정부에 다급하게 SOS를 칩니다. 그 결과로 연방정부가 무려 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GM에 싸주게 되죠. 물론 공짜는 아니었고 대신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넘겨받았습니다. 근데 당시에 이 결정 때문에 여론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. 다들 조회사 절대 못 살아난다. 세금을 그냥 공중에 뿌리는 거다.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면서 엄청나게 비판하고 조롱했죠. 자, 그러면 사람들 예상대로 GM이 망했을까요? 놀랍게도 아닙니다.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기적처럼 재기하는데요. 첫째로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용을 팍팍 줄입니다. 둘째, 이걸 바탕으로 드디어 다시 이윤을 내기 시작하죠. 그리고 셋째, 마침내 2010년에 연방정부한테 빌린 돈을 싹 다 갚아버립니다. 정부도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었고요. 매각 가격 따져보면 납세자들 입장에선 100억 달러 정도 손해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다 죽어가던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. 자, 이제 경제학장 짱 박사인 제가 제일 흥분하는 파트로 넘어갑니다. 방금 본 것처럼 단순히 비용 줄이고 구조조정 잘해서 살아난 걸까요? 절대 아닙니다. GM이 어떻게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다시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 진짜 거시경제학적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. 당시 경제 상황이 GM의 운명을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 이제 회사 내부를 딱 벗어나서 더 큰 경제의 숲을 한번 쫙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가 바로 경기 순환적 민감성이라는 개념입니다. 말이 좀 길어서 그렇지 엄청 쉬운 얘기예요.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경제 전체의 상황에 얼마나 팍팍 영향을 받느냐? 이 뜻이거든요.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경제가 막 휘청거리고 내일 당장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면 여러분 같으면 새 차 뽑으시겠어요? 안 사죠. 무조건 미루잖아요.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. 자동차 판매는 경제 상태에 엄청나게 민감하다는 거죠. 화면에 띄워드린 이 그래프, 교재에 수록된 자동차와 경량 트럭 판매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.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푹 꺼진 저 낭떠러지 같은 구간 보이시나요? 대후퇴 기간 동안 자동차 판매량이 무려 40%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. 이건 경제 전체가 쪼그라든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냥 바닥을 뚫고 내려간 거예요. 2008년에 GM이 맞았던 그 최악의 상황은요. 자기들이 차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자체가 거시경제의 폭풍을 제일 정통으로 제일 아프게 맞는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.
근데 여기에서 진짜 짜릿한 마법이 일어납니다. 똑같은 그래프에서 2010년 이후를 딱 보세요. 판매량이 무슨 V자 그리면서 미친 듯이 치솟는 거 보이시죠? 경제학자들은 이 순환적 민감성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. 경제가 안정을 찾고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새 차 구매 욕구를 폭발시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. 2009년에 미국 정부가 그 엄청난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500억 달러를 부었던 건 멍청해서가 아니라 경제만 정상화되면 자동차 시장도 무조건 크게 반등할 거라는 거시경제학적 예측이 깔려있는 아주 똑똑한 베팅이었던 겁니다. 결론을 내려볼까요? 지금의 GM은 예전처럼 세상을 다 가지던 거인은 아닙니다. 하지만 자랑스러운 생존자죠. 비록 납세자들 돈이 100억 달러 정도 날아갔지만 어쨌든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.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극단적으로 나빴던 경제의 겨울이 지나가고 반드시 회복의 봄이 올 거라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정부와 경제학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읽어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경제학 두뇌를 팽팽 돌려볼 시간입니다. 교재에 나오는 생각해볼 문제 첫 번째인데요. 대후퇴 때 왜 자동차 판매가 식료품 판매보다 훨씬 더 크게 박살이 났을까요? 방금 우리가 입 아프게 얘기한 순환적 민감성 딱 떠올려 보세요. 매일 꼬박꼬박 먹어야 하는 밥이랑 지금 당장 안 바꿔도 몇 년은 거뜬히 더 탈 수 있는 자동차. 경제가 위기일 때 우리 소비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보면 이 질문의 답 이미 입가에 맴도실 겁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갈게요. 아까 봤던 그래프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. 2008년 이전에도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때는 2008년만큼 자동차 판매가 곤두박질 치지는 않았을까요? 이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. 2008년의 그 대후퇴가 일반적인 경기 하락이랑은 차원이 다르게 얼마나 극도의 공포감과 신용 경색을 몰고 왔는지 그 특수성 허검을 씹어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진짜 무릎을 탁 칠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. GM은 월마트 같은 마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기를 쓰고 능력 있는 경제학자들을 모셔가려고 하거든요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자동차 회사가 일상용품 파는 회사보다 왜 거시경제 예측에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친 경기 순환과 판매량 급등락의 롤러코스터. 이걸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벌써 정답 아셨을 겁니다.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이 질문들 꼭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.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장빵 박사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뇌가 찌릿찌릿해지는 재밌는 강의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